자신의 컨텐츠를 위해 10대 어린 친구들을 싸움 붙이는 게 정상적인 어른입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큐팅 인성호입니다. 저번에 유우성 관장 폭로 일부가 방영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를 지지해주고 저를 응원해주고 계시지만 일부 인원들이 왜 20만원을 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왜 이야기하느냐, 째째하게 왜 그러느냐, 그때 왜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했느냐 라는 식으로 또 다른 프레임을 씌우고 계신데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 영상을 보시면서 다 이해하셨을 거고 많은 분들이 충분히 공감이 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후에 나오실 코치님 또한 유우성 관장의 악행으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으시고 투자 권유까지 집요하게 받으신 코치님입니다. 과연 새로운 증인 앞에서 유우성이 또 당당하게 거짓말할 수 있을지, 뻔뻔하게 변명하고 프레임을 씌울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꼭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 채널에는 과거에 유우성 관장 체육관에서 근무하셨던 코치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저한테 바로 연락을 주셔서 용기 내주셨는데요. 오늘 코치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시기에 이제 회원으로 등록을 하고 이제 소정의 급여를 받고 코치로 일을 했었고, 일하면서 얼마 전에 올린 김상호 유튜브의 영상에 한 29분 정도 되나요? 모든 발언들이 저의 느낌 그리고 감정과 똑같았고 정말 하나도 과장이 없고 너무 놀랐어요. 소름 끼치도록. 그래서 이제 조금이나마 제 말이 도움이 되고자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용기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 영상을 보시면서 코치님도 그런 비슷한 경험들이 좀 하셨나요? 저 역시도 격투기 선수의 꿈을 갖고 격투기 선수로서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동경의 마음도 있었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찾아갔었죠. 처음에 2달 정도는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그 후에 이제 수업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체육관에 나오셔서 수업이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저 역시도 빨리 선수가 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는 회원이셨던 거죠? 네네네. 1차적으로 그게 가장 첫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신규 등록할 때를 제외하고는 제가 수업을 받은 게 횟수는 3년 차고 1년 11개월 정도 총 다녔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수업을 받은 게, 이거는 아마 유짐 다녔던 모든 회원들이 알 거예요. 그분도 가슴에 손을 얹고 본인이 365일 중에 주말 빼고 얼마나 수업을 했는지 일단 수업을 못 받았던 게 첫 번째였던 것 같습니다. 회원으로 등록하실 때는 그 사람의 인지도와 유명하다는 걸 듣고 뭔가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으로 등록을 했고, 등록할 때에는 그 사탕말림으로 배울 수 있어요, 선수 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기쁜 마음으로 등록을 하고, 약간 격투기 또 관장님 말을 좀 우리가 스승처럼 잘 듣지 않습니까? 맞아요. 체육계 선수로 데뷔할 생각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믿고 의지를 하려고 했는데 전혀 나타나지도 않았고, 그게 저뿐만 아니라 모든 회원들의 바람이었어요. 관장님한테 수업을 받는 건 어떻게 보면 체육관 회원으로서 당연한 권리잖아요. 정말 본인도 아시고 모든 다녔던 회원들이 아실 거예요. 수업이 거의 없었고 거의 가르침이 없었다. 네, 맞습니다. 코치로 근무하실 때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좀 있었나요? 코치를 하면서 체육관을 너도 차려보고 싶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되게 부족한 실력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투자를 하면 여기에 몇 퍼센테이지를 떼주겠다. 그래서 저는 사실 회사만 다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처음엔 기쁘고 그러기도 했는데, 나한테 기회를 주셨구나. 네, 되게 선택받은 기분이고 1세대 파이터에게 처음에는 되게 정말 설레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투자를 하면 기본급 170 정도의 퍼센테이지를 20%, 2천만 원 넣으면 20%, 4천만 원 넣으면 40%, 대신 50%는 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매출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돈을 벌고 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이 지나니까 코치가 아니고 그냥 회원한테도 그런 얘기를, 저도 부족했는데 더 부족한 친구들한테도 그런 투자를 하지 않을래란 얘기를 하셨었어요. 전혀 운동이랑 관련 없는 지금 회원들에게도 너 한번 관장 돼보지 않을래? 체육관 투자해서 한번 지금 받아보지 않을래? 라는 식으로 권유를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 시작으로 조금씩 시간이 지날수록 볼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투자 권유를. 그래서 처음에는 아직 제가 실력도 부족하고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알아듣지 못하시고 또 볼 때마다 얘기하고, 이게 심지어는 제 회사에 있는 데서도 얘기를 하고, 전화로 카톡으로? 네, 개인 카톡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제일 이 강요가 심했을 때는 다 끝나고 한 11시 반 체육관 문 닫고 차에 태워서 저를 조금 더 분명하게, 제가 한 5, 6번도 진짜 이거 어린 아이들이 이거 할래? 안 할래요? 떼쓰듯이
계속 이제 그런 게 반복되고 충분히 표현을 했음에도 이제 차에서까지도 그렇게 말씀을 해서 언제까지 거절을 해야 되는 건가라는 싶으면서 그때부터 조금 질린다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거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되지? 차에 왜 데리고 왔어요? 데려다 줬어요, 집을? 아니요, 그 집까지 데려다 주진 않고 전철역 근처까지 데려다 주고 이제 저는 거기서 이제 전철을 타고 갔었는데 혹시 원래 그렇게 데려다 주셨나요? 아니요, 그날만 이제 얘기 좀 하자라고 해서 근데 사실 분명히 충분히 거절 의사를 했음에도 이걸 계속 하는 게 좀 힘들고 지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강압적인 것보다는. 네. 유우성 관장이 어딘가 2천만 원이 필요했나 보네요. 뭐 추론입니다. 전혀 팩트는 아니지만 뭐 그랬을 수도 있죠. 그 정도면 거의 2천만 원씩 내가 당장 필요한데 네. 돈 나올 구멍이 없고 그러니까 투자금 제가 네. 영상 방송 보셨잖아요. 네네네. 투자금을 돌려준다고 하던가요? 아, 저도 그거에 대해서 몰라서 이제 주변에 사업하는 친구들 뭐 직원을 데리고 있는 친구들에게 물어봤는데 내가 이렇게 제안을 받았는데 이게 맞는 거냐. 저는 이제 학교도 되게 늦게까지 다니고 회사원의 경험밖에 없어서 따지고 보면 사회초년생이죠. 네, 나이는 맞죠. 있었지만 네네네 자문을 구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 되냐. 유우성 관장이 회수를 해준다고 했나요? 안 했나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2천만 원 넘는 그 개념이 보증금의 개념이냐고 제가 물어봤었어요. 아니지, 그거는 너가 그만두면 못 받는 거지 라고 해서 이게 뭔가라는 생각을 했었죠. 네. 그럼 한마디로 2천만 원 달라는 거네요? 그럼 체육관이 만약에 1,000만 원 순수익이라고 하면은 원래는 계산을 하려면 사업에서는 여기서 1,000만 원을 수익이 나왔으면 코치도 월급 빼고 월급세 빼고 못 빼고 그리고 남은 순수하게 순이익에서 네. 퍼센티지를 준다면 지금 유짐의 규모를 봤을 때 진짜 많이 남는다고 쳐서 유성 관장이 가져가는 게 1,000이다. 그럼 여기서 10%는 100이잖아요. 네네네. 그 100만 원을 회수하려면 최소 2년 이상을 체육관에서 헌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또 그런 관계에서 단순히 그 정도 헌신을 원하는 사람이 아닐 거란 말이죠. 1시간 2시간 일하는 걸로 절대 충족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저한테 이제 풀로 제가 일하는 거를 오전에 하는 거를 그만두고 할 생각은 없냐라고도 얘기를 했었었고. 네. 그거 거절을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제가 횟수가 8회 정도? 뭐 말은 7, 8회라고 했는데요. 그냥 볼 때마다 그랬고 이제 회사에 있을 때도 그랬고 차에서까지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저희 성인들끼리 정중하게 거절했다가 못 알아들으면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이것도 안 되면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알아듣고 대화가 돼야 되는데 이걸 계속 하니까 이제 이골이 난다라는 표현이 들 정도로. 그러면은 제가 듣기로는 투자 권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거절하자 본인에게 좀 불합리한 행위를 했다고 들었어요. 제가 이제 거부하고 얼마 안 돼서 체육관에 갔는데 그날 이상하게 체육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속에는 없던 거의 못 뵀죠. 관장님 계시네 하고 인사하고 저는 이제 9시에 끝나고 항상 퇴근이었는데 11시까지 남아서 운동을 했어요. 근데 그 앞전부터 계속 언급했던 그런 수업적인 거나 제가 투자로 계속 힘들게 하다 보니까 관장님 보기 싫어서 9시에 그냥 운동을 안 하고 퇴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이 아마 별로 안 좋게 보였을 것 같아요. 본인은 돈 받는 만큼 일을 한 거고 그래서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뭐 이 새끼 왜 갑자기 퇴근하지? 그런 느낌이었나요? 그쵸, 예. 운동을 왜 안 하고 투자 권유도 제가 이제 거절을 계속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날 이제 저보다 조금 늦게 오긴 했지만 프로를 뛰던 코치가 있었어요. 프로 선수 코치. 예. 저는 그때 완전 더 아마추어였고 아마추어도 아니었고. 예.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 코치가 저한테 스파링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와서 대뜸. 예, 진짜. 그래서 예, 하겠습니다 하고 같이 했는데 정말 죽이려는 스파링인 거예요. 알잖아요,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나? 그래서 제가 회원들 앞에서 진짜 예, 완전 쪽을 당했죠, 쉬운 말로. 그렇게 하고 너무 기분이 안 좋고 이 체육관에 있기가 싫어서 퇴근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랑 코치랑 뭔가 이거는 제 심증이거든요. 뭔가 얘를 마음에 안 드니까 그렇게 해라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거 저는 확신하는데 아니라고 하면 뭐 할 말이 없으니까. 그래서 집에 가는 길에 되게 비참하기도 했고 속된 말로 좀 족같더라고요. 예. 눈물도 났고요. 그때 가면서. 예. 그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김상원님도 그때 온기 습도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그 걸어가면서
저는 근데 확신해요. 그분이 그렇게 했다는 걸. 그리고 뭐 그거 말고도 계속 일이 있었는데 저는 격투기를 계속 좋아하고 여러 컨텐츠를 보면서 제가 좋아하는 그 채널의 심판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유우성 관장이요? 네. 저도 그거 보고 경악했습니다, 사실은. 이해는 돼요. 그 신생단체 입장에서는 오래된 파이터고 어느 정도 네임드가 있는 파이터를 쓰는 걸. 아 근데 저는 그 뒤로 그 체육관을 나오면서 그 사람이랑 모든 진짜 입에도 언급되는 걸 듣기도 싫고 유튜브에 나오는 것도 정말 보기도 싫고 좀 역겹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나만 갖고 있는 감정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다고 내가 어디 가서 얘기하진 못하고 항상 답답하고 그냥 내가 이상한 거였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언젠가는 저 사람도 뿌린 대로 거두겠지 라고 생각하고 저는 체념을 하고 살았는데 계속 그런 게 뜨니까 보기 싫었어요. 예. 잘못됐고 문제가 있는 거 알았으면 왜 그때 당시 이렇게 따지거나 말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지 못하셨어요? 저 역시 이제 격투기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고 어떻게 보면 잘 보여야 되는 직장 상사 같은 개념이잖아요. 격투기계에서 유명하기도 했고 그래서 뭔가 제가 그런 반박을 한다는 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상호님 같은 경우도 그런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고 영상에서 봤는데 저도 너무 동감이 됐고 저랑 진짜 똑같은 마음이더라고요. 그 영상이. 그래가지고 조금 보면서 진짜 용기 내주신 거에 너무 좀 감사하고 진짜 그런 마음도 들었고 그때 당시에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그런 계속 어떤 가스라이팅? 이 단어에 대한 뜻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면은 유우성 관장은 우리 코치에게 투자를 권유했고 수차례 거절하자 마지막에는 자기 차에 태워서까지 또 약간 강압적인 2천만 원의 투자를 정확히 명시했고요. 또 거절하자 다음에 체육관에 방문했을 때 프로 선수 코치를 앞세워서 갑자기 코치들끼리 스파링을 시켜서 수많은 회원들 앞에서 좀 강도를 높인 스파링을 해서 정말 처참하게 말 그대로 얻어맞은 거죠. 네. 얻어맞은 상황이 돼서 집에 돌아갈 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처참하고 비참하게 집에 돌아가셨다. 그 기억이 있다. 네. 그렇게 기억을 느끼면서 제 영상을 보면서 너무 공감하고 네. 맞습니다. 마음이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아까 투자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네. 일반 회원들한테도 또 그 투자를 강요를 했다는 거죠? 네. 물론 이게 5년 전 일인데 저는 분명히 이 회원한테도 이런 말을 한다고 그냥 약간 장난 반 진담 반으로 계속 얘기를 하세요. 회원도 하고 이 사람한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이제 운동에 비기너이신 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코치하고 있는 뭐 누구 중에도 그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투자해서 유짐의 체육관의 시설물이 바뀌었느냐, 투자금으로 유짐의 체육관이 뭔가 바뀌었느냐, 제가 알기로는 제가 봤던 5년 전이랑 달라진 게 하나도 없고 새로 들어온 기구도 하나 없이 결론적으로 그 투자금이라는 것에서 코치가 자기 월급을 빼먹고 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일단은 투자금 관련해서는 여기서 이렇게 한번 증언으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 회비 다른 거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모르겠지만 회원들마다 회비가 다른 거는 알고 있어요. 저도 거기 내에서 친해진 뭐 회원들, 친구들, 형들 뭐 이렇게 한 10명 정도가 있는데 그 안에서도 다 회비가 다르고 너 얼마 결제했어? 너 얼마 결제했어? 나 얼마에 했어? 다 이렇게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있을 때는 없던 거였거든요. 제가 제 영상에는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제가 나오고 나서 그 뒤로는 이제 유튜브라는 세계가 떠오르게 되면서 유우성 관장이 유튜브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유튜브를 하면서 거기서도 이제 문제점이 있다고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다른 컨텐츠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거 역시 볼 때마다 컨텐츠를 강요를 했죠. 저로 인해 이제 체육관 등록한 친구들이 꽤나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조금 문신도 있고 험상궂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제가 격투기 실력은 조금 좋으니까
어렸을 때 네가 학폭을 당한 것처럼 해서 이제 얘를 조금 이제 참교육하는 그런 컨텐츠를 찍자라고 해서 이것 역시 거절을 했어요. 제가 왜 그거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때 당시에는 이미 좀 환멸감을 느껴서 이거 해라 하면 하고 싶은 생각이 벌써 들지 않았고, 그냥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있다라는 자체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수차례 강요받았고, 이거 역시도 저뿐만이 아니라 회원들, 코치들, 심지어는 미성년자까지, 저한테도 그걸로도 괴롭다고 한두 번이 아니라 뭐 그렇게 연락이 와서 DM으로도 제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게 자주 했었어요. 그게 되게 한두 번 얘기를 해서 이제 거절을 하면 이게 서로 이해를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통용이 안 되고 그냥 떼쓰는 거죠? 5년 전 기억이지만 진짜 힘드네요. 아무튼 유튜버의 그 참교육 콘텐츠, 학폭 콘텐츠를 하면서 유우성 관장이 주작을 만들어내고, 심지어 제가 확인한 결과 미성년자에게 학폭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학폭을 하는 친구를 만들어서 너가 좀 얘 좀 패줘라 뭐 이런 식의 워딩도 있고요. 그리고 그 학생이 거절하자 유우성 관장이 그 어린 친구에게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 때문에 다 고생해야 되냐, 이기적이다라는 식으로 가스라이팅해서 전혀 잘못하지 않은 10대 학생이 유우성 관장에게 죄송합니다 소리 하면서, 그 친구는 그래서 체육관을 옮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뉴스에 나올 일이에요. 부모님이 만약에 그걸 아셨다면 유우성 관장은 무릎 꿇고 사죄하고, 이건 10대 학생에게 아동 학대를 한 겁니다. 청소년에게 그렇게 강요를 하고, 심지어 일반 강요도 아닌 싸움을 유도하는 강요를 유우성 관장은 분명히 했고, 저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치들 뿐만 아니라 회원으로 순수하게 다니고 있는 10대 미성년자들에게도 심신이 약하고 체구가 약한 그 어린 친구들에게까지 그런 가스라이팅을 하고 자신의 컨텐츠를 위해 10대 어린 친구들을 싸움 붙이는 게 정상적인 어른입니까? 근데 그 어른이 학교 폭력을 방지하겠다, 학교폭력위원회를 하겠다고 하면서 어디서 이상한 위임장을 받아오고 경찰서에 가서 위선적인 정의를 얘기하는 게 정의가 맞는가? 저는 이 증인들을 제가 앞에 세울 수 있습니다. 유우성 관장님, 유튜브 강요 그렇게 수차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이다, 너는 뭐 남자가 그러냐 라는 식으로 아이에게 곤란하게 만들고, 결국 상대방이 죄송합니다 얘기가 나올 때까지 이런 유우성 관장이라는 사람이 유튜브에서 정의를 외치고 있으니, 저와 같은 사람은 속이 뒤집어지고 여기 이렇게 피해를 입으신 코치님도 속이 뒤집어졌겠죠. 저는 그래서 학교폭력위원회 무슨 경찰서에서 그런 어디서 어떻게 하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거 볼 때마다 와, 이렇게도 이중성을 띨 수가 있구나, 이런 사람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진짜 참 개탄스러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감정선이 올라오신 것 같은데, 사실 이거 말고도 좀 뭐 짜치는 이야기들이 몇 개 있어요. 저희가 정리해놨는데, 사실 유우성 관장에게 이렇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저에게 연락 온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감정이었습니다. 체육관 코치, 지망생, 혹은 옛날에 같이 운동했던 형님들 혹은 회원들, 그들은 개인이었고 힘이 없었고, 유우성이라는 사람은 10만 유튜버나 되는 사람이었고, 어디서든 지인들이 항상 뭐 대단한 연예인들을 데리고 오는 인맥을 자랑했고요. 그러면서 과연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얘기해서 타격이나 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아무도 덤비지 못했고 다 속으로 삭히면서 살아오다가 드디어 유튜브에서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 이렇게 용기를 내주시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세 분,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유우성 관장님,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 방송이 끝나고 지금 또 다른 피해자를 만나러 갑니다. 이 피해자가 폭로하게 되면 관장님 더 막지 못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경고드리는데요, 유튜브 삭제하시고요, 그리고 다시는 유튜브판에 나타나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기원하겠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유우성 관장이 말씀하신 대로 뿌린 대로 거두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탐욕한 거야. 우리가 탐욕한 거야 애들하고. 그 사람은 무도인 관장이라고 그냥 사기꾼?